안녕하십니까. 설명한의원 대표원장 안지명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보니까 질문에 부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부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부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으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종이라는 건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 방법도 다양하고, 그래서 부종에 대해서 치료법을 알려주세요 하면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하시면 부종 치료됩니다. 요즘에 뭐 호박즙을 먹으면 부종이 치료됩니다. 판물을 마시면 부종이 치료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조금의 효과를 보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모든 부종을 치료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부종이 어떤 건지, 그리고 부종은 왜 생기는지, 부종은 간단하게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부종은 나눌 수 있는 게 전신 부종과 부분 부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신 부종은 온몸이 다 붓는 거예요. 전신이 붓는다 하는 건 좀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거는 뭐 판물 먹고 호박즙 먹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 병원에 가서 내 몸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간, 신장, 심장 이런 곳에서 문제가 중기 이상의 문제가 됐을 때 몸이 다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요새 좀 붓네?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거는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될 부분이고, 한의학적으로 동의보감에서 부종문이 있는데 이런 전신 부종이나 중증 질환의 부종을 황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석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돌석자의 물수자인데 간경변, 간부전, 말기 증상이 됐을 때 배가 불룩해지고 붓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종처럼 물렁물렁한 부종이 아니라 땡땡하게 붓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되게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에서 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병원의 진료를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중증 부종의 특징은 딱딱한 거, 그리고 열이 좀 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종은 한의학에서 음양을 따졌을 때 음이 좀 차가운 거, 양이 좀 뜨거운 거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음에 속합니다. 좀 차가워지면서 순환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몸이 붓게 되는 거는 일반적인 부종인 거고, 근데 반대로 양의 부종은 열이 나고 딱딱해지고 황한이라고 아까 표현을 드렸는데 땀이 나도 끈적끈적하게 나면서 몸이 다 처지고, 이런 경우에서 나는 부종은 좀 심각한 부종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전신 부종이 나타나거나 뜨거운 부종이 나타나거나 딱딱한 부종이 나타났을 때는 병원을 가는 거를 바로 늦추지 마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부종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조직에 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보다 물이 많아질 때 우리는 부종이 생겼다라고 하고, 우리는 원래 세포 내에 있는 물이 있고 세포 외에 있는 물이 있고, 그리고 혈장 성분에 이제 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포 외 수분이 평상시에는 3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 퍼센티지가 늘어나게 되면 붓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늘어나게 될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하지정맥. 심장에서 뿜어져 내려오는 혈액이 밑으로 내려와서 정맥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체에 이제 피가 고여 있으면 모세혈관에 있던 피가 다시 정맥으로 들어오면서 심장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조직액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부종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게 꼭 하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에도 일어날 수 있고 말초에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액순환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럼 혈액순환 어떻게 시켜야 되냐? 운동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달리기를 하시거나 좀 걸으시거나 아니면 반신욕을 좀 하시거나 사우나를 좀 집중적으로 매일 다녀보신다거나, 저는 한의사니까 침을 팔다리 쪽에 자주 맞아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관절이 뻑뻑해지는 부종이 있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이 염증을 그냥 두고 그냥 뭐 아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아니라 몸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조직액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치료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 관절에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의 부종이 관절의 부종에서는 좀 나타나게 됩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손가락이 아플 때 부으면
약간 벌게지면서 뜨거운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뭐 전신질환이 아니니까 그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절 치료를 받으시면 이 부종은 사라지게 됩니다. 혈액순환 외에 또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순환 체계가 있는데 림프 순환이 있습니다. 이 림프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 흔히 알고 있는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게 주로 이제 얼굴, 목 이런 데가 많이 붓게 되는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많은 피로도를 느끼거나 온몸이 찌뿌둥하다 해서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 목 밑이 다 부어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난 살이 쪄갖고 요즘 이중턱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살이 찐 것도 있지만 이 목 밑에 이 귀부터 이 목까지가 이렇게 붓는 거는 단순 살이라기보다 부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부종은 림프순환의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림프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노폐물 처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일단 좋고, 그거를 해서도 이게 자꾸 부종이 안 빠진다 했을 때는 가까운 의원이나 한의원을 찾으셔가지고 림프 쪽을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놔두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 심장이 결국에는 림프순환의 마지막 단계로 노폐물들을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부어 있어서 정체가 일어나면 그러면 결국 심장에도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림프순환이 계속 내가 자꾸 턱 밑이 자꾸 붓는다 하는 경우는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좀 흔하지 않은 부종이 뭐가 있냐면 두피 부종이 있습니다. 두피 부종. 이 두피 부종은 본인은 잘 못 느끼시는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두피를 뭔가 약간 물컹물컹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갱년기가 오게 되고 몸 전신의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림프순환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두피에까지 순환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서, 두피가 물렁물렁하다 하는 거는 내 순환이 진짜 이제 전신이 안 되고 있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혼자의 노력으로는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부종이 생기는 경우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또 왜 나오냐, 여기서 뭐 안 나온 데가 없다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받다가 안 받다가 할 때는 코티졸이 분비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코티졸 분비를 낮춰버립니다. 얘는 이거 분비해도 안 돼 이래가지고 그냥 코티졸을 이렇게 분비를 낮춰버리는데, 코티졸은 결국에는 당을 높이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게 떨어져 버리니까 면역력의 저하, 체력의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코티졸 농도가 이제 만성적으로 높아지다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내 몸에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걸 느끼게 되고, 힘이 빠진다라는 거는 온몸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라서 순환되는 에너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몸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 이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는 우리 몸에 나트륨이 있는데, 이 나트륨이 원래는 포변으로 빠져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지속 상황에서는 이거를 지킵니다, 몸에서. 나트륨이 내 몸에 많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 몸이 짜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이 짜진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조직액이 많아지게 되고 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뭔가 자꾸 붓고 있다 이런 게 생각이 드시면 스트레스 관리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부종을 얘기할 때 대복에 부종이 생긴다, 대복이 빵빵해진다. 대복이 뭐냐면 배입니다. 이 배 전체가 빵빵해지는 거를 부종의 정의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빵빵해지는 건 어떤 부종일까? 현대 언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대장입니다. 대장. 장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 부종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복부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냥 다 덮고 있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모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몸에 지금 부종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난 지금 건강을 관리해야 될 때가 온 거다.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대장의
건강 상태라는 겁니다. 대변의 상태를 봤는데 내 변의 색깔이 너무 시커멓다, 진해질수록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미생물들이 내 장 속에 많아서 걔들이 나올 때 색깔이 황금색입니다. 그런데 시커매지면 질수록 썩은 미생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패된 미생물, 부패된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라서 내 장 속에 그런 부패된 노폐물들이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걸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대변의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퍼진다거나 딱딱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 아, 나는 대장의 상태가 굉장히 지금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산균 먹어야 되냐? 유산균은 보조장치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걸로 다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연물로 된 약간은 소화 안 된 음식들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내 몸속에 있는 내가 키우고 있는 미생물한테 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소화를 못 시키지만 걔들이 받아서 소화를 시켜서 좋은 물질들을 내한테 주는 건데, 우리가 소화가 다 되는 음식을 먹어버리면 얘들한테는 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죽게 되고 그 죽은 것들이 시커멓게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연물 그대로인 것들, 채소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어도 현미가 있을 거고,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좀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다 싶은 것들을 많이 먹기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변이 빨리 좋아지는데, 그 기간은 한 2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주를 내가 음식 관리를 바짝 하면 변이 변합니다. 그러면 아, 내 몸의 대장 상태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때 내가 전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덜 붓네?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드실 겁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찝어줘 라고 하면 견우자라는 약재가 있는데, 어디 뭐 약재상 가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물로 끓여서 드셔보시면 변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차로 너무 진하게 따려 드시지 마시고 색이 우러나오게 따려 드시면 변이 조금 시원하게 나오면서 변 상태가 빠르게 호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차전자, 그리고 차전자 피, 이런 거를 이제 좀 드셔보시면 대소변이 좀 더 시원해지게 됩니다. 또 적소두가 팥이고, 호박즙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몸의 전반적인 물을 좀 빼주는 이뇨작용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그거는 약간은 좀 약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계속 제가 누차 얘기 드리는 건, 내가 붓기 시작했다라는 건 내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내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는 몇 년 전부터 나한테 쌓여왔던 것들이 이제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부종이 나타난 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내 몸 관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한 방에 뭐 하나 먹고 나 부종 해결하겠다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몸 관리하셔서 날씬하게 부종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부종 이야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